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23년 8.15 연설입니다. 그 연설을 보면서 이제 좌파를 쓸어버리겠다는 명분으로 계엄을 하겠구나, 서서히 시동을 거는구나. 아주 명확하게 야당과 국회와 반대자를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심상치 않다고 본 겁니다. 최근 이준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얘기 맞습니까? 뭐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방과 기술 발전 기획 그 국군의 날 그 행사 마친 군수뇌부들이 관저에 왔잖아요, 그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주,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이제 술은 항상 통상 10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뭐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란의 주범들이 본인들이 수거하고 싶고 제거하고 싶은 대상들에 대한 어떤 그 적개심이 노상원 수첩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좌파 세력을 붕괴해야 된다. 대화 상대나 공존해야 할 상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없애고 제거해야 될 어떤 적개심도 드러나고, 수거 대상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 섰던 범야당 정치인들이 거의 전부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을 보면 홀로코스트를 이렇게 진행할 때 사용됐던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행사라든지 수거라든지 처리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중립적으로 마치 행정적 용어처럼 사용하는데, 저는 거기서 더 폭력성의 본질을 느낍니다. 그 나치 독일의 사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한국의 계엄 수행의 역사 속에서도 이른바 군 문서에 그런 용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수거 대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정말 영화에서나 상상할 법한 끔찍한 이야기들. 수용소에 가둬놓고 폭발시켜서 죽인다. 해상 위에서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아예 그냥 폭발시켜버린다. 마시는 물이나 음식에 독극물을 타서 죽인다. 저는 노상원 사령관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겪은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해서 폭사.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윗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많이 받는 거야. 김용현이가 인정했고, 용연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노상원이었어요. 이제 경찰이 물어보니까 이거 김용현 장관이 불러준 거 받아 적었다. 그 이야기를 처음에 했고, 받아 적었다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또 부인하기까지 했거든요. 23년 여름경에
노상원의 수첩은 만들어졌고 1년 후 작년 24년 10월경에 방첩사령관인 여인영 메모가 만들어졌는데 방향은 같은데 업데이트가 됐다. 체포해야 될 16명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체포해야 될 우선순위. 즉 각 당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함으로써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한다. 그때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을 이끌었잖아요. 이준석 대신 눈에까지 한동훈이로 바뀌어진 것이 차이가 있고요. 가장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불량배 국가인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엄중한 군사적 공격 행위이다. 속보를 보니까 우리가 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막 나오는데 그 뭡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10월 3일에 2대를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평양으로 날렸고요. 그리고 10월 8일에 6대를 날립니다. 10월 9일날 격추가 되죠.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문제가 되는 일인데 그것을 보고받은 윤석열과 김용현은 좋아했다. 10월 18일에 보면은 여인영의 메모가 굉장히 좀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체면이 상해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 가야 된다. 첫 번째는 평양입니다. 평양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이제 수도이면서 김정은이 살고 있는 거소도 있고, 두 번째 여인영이 써놓은 것은 뭐냐면 삼지연을 포함한 혁명의 성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북한 남포 밑에 있는 강선, 때리면은 거의 그 핵폭발에 준하는 그러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산에 있는 김정은 휴양지를 때리자. 그런 것을 쫙 망라를 했던 것이죠. 총 18번의 무인기를 북에 보내서 오해환을 유치하려고 하죠. 맥시멈 노아의 홍수, 말 그대로 전면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 상황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모의한 것이다. 이 메모는 제가 혼자 생각나서 끄적끄적거린 거지 정상적으로 만든 무슨 보고서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요. 누구한테 보낸 증거가 있습니까? 누구랑 공유했던 증거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거를 마치 하나의 정상적인 완벽한 문서처럼 생각을 해서 본인이 해석을 해서 본인이 스토리를 짜서 말씀하시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바치라고 하면서 그 비상계엄 방송을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바치 그졌고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닦아 정리해라 라는 말씀과 그 이어서 53분의 통화가 끝난 다음에 58분과 23시 06분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계속 계엄군이 들어오고 있는 소식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거 해제 못하고 뚫히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어요. 실제 계엄군과 보좌진들이 싸우는 게 다 들려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계엄군의 지휘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그 안에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게 좀 제한이 되죠. 그리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한테 들어오셔서 같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자. 이렇게 얘기해서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함께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던 상황이었죠. 그때 한동훈 씨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따뜻하게 맞이해줬어요.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줬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식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착석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국회의원 배지를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국회의장이 배지는 차이지 하고 꺼내서 배지를 붙이는데 손이 떨어서 제가 배지를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경호대장이 옆에서 배지를 붙여줘서 배지를 붙이고 왔는데 국회에서 절차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럼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본회의 소집하는 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합니다.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그리고 지금 비상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추경호 대표는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한 개회 시간이 1시 반입니다. 처음에 이제 연락이 왔을 때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두 번째는 당사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세 번째 문자를 또 받았어요. 다시 국회에서 합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네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는 당사에서 만나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온 문자대로 당사로 갔죠. 당사로 가서 보니까 의원들이 절반 정도, 50명 정도가 모여 있는 겁니다. 명확하고 시급한 일이면 행동할 일만 남아 있는 겁니다. 당 지도부의 행태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경위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 당 지도부의 혼선이 고의적인 것이라면 역사에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